몸과 마음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바깥에 어떤 일에서도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상하는 기간에는 바깥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지나가 버린 것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한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잠시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모든 생각과 계획, 감정들을 잠시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과거와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도 잠시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생각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모든 잡념들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발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발에 근육이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발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종아리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무릎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허벅지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허리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등에 두십시오. 등의 아래쪽에서 등의 위쪽에 이르기까지 등의 근육을 천천히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등의 아래에서 등의 위쪽까지 스캔을 하듯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어깨에 두십시오. 평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 근육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굳어진 어깨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어깨에서 힘을 쭉 빼주십시오. 어깨에서 힘이 쭉 빠져서 어깨가 쭉 편안하게 늘어질 때까지 어깨에서 힘을 쭉 빼주십시오.
어깨심이 쭉 빠지고 어깨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목에 두십시오. 목에서 힘을 쭉 빼고 목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얼굴에 두십시오. 얼굴에서 힘을 쭉 빼십시오. 얼굴에서 굳어진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마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눈가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볼에서 힘을 쭉 빼고 볼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입가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온몸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깊은 고요와 평화와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의 고요와 평화와 침묵과 함께 머무십시오. 이 순간에서 편안하게 휴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호흡에 두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친 호흡 명상은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호흡이 나아가면 호흡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됩니다.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호흡은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방 안에 앉아서 창밖에 풍경을 지켜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긴장하거나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혹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건 없는 포용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인 자애심으로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만약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잡념을 슬쩍 집어서 마음속에 있는 휴지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들숨과 날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점점 더 평화롭고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명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틀어놓고 하는 게 괜찮아요? 괜찮아? 못 뵙던 분이.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약승가부터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먼저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예, 저는, 김기탁이라고 하고요. 뭐를 소개시켜, 청명부부 한의원, 네, 그리고 김영, 김씨, 네, 네, 뭐 27대선, 네, 충의공파,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네, 저는 하동민이라고. 예, 맞습니다. 자, 약성가부터 해볼까요? 복령부터 하죠. 복령이 담담하니까. 그거 뭐, 이걸 다 그어서 부으려고? 그냥 옆으로 돌리면 안 되겠나? 아이고, 네네. 네. 아이고, 야, 니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서비스 없었는데, 내 건너뛰고 바로 저쪽으로 가네. 야, 니 컨디션이 좀 괜찮은가 보다. 네? 예. 뭐 책도 주신 것 같은데. 자, 복령 한번 보겠습니다. 복령 한번 읽어볼까, 동령아? 복령이담, 상수리규, 백화당면, 적통수도. 자, 복령을 맛을 한번 보셨죠? 형우야, 이거 먹어보니 어떻노?
달달하긴 한데 이게 다나? 야, 단맛이 나니 달달하고 하는 거겠지. 조금 단편이긴 한데 근데 큰 맛은 없는 거. 뭐, 쌀뜨물보다 덜 달지. 쌀뜨물은 진짜 달고. 이거는 뭐, 야, 이걸 달다고 하는구나. 미각이 좋네. 내가 보면 뭐, 이게 물인지 뭐, 잘 모를 정도로 담담한, 그래서 담담하다는 뜻이 요런 말입니다. 별 자극성 없는, 삼습, 여기에 보면 보통 이제 복령을 이뇨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차 이제 얘기를 하지만, 복령 여러분, 100g을 한번 달여 먹어보세요. 오줌 안 나옵니다. 뭐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택사는 먹어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택사는 먹어보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근데 복령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머리가 좀 맑아집니다. 조금 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뭐, 이게 이뇨제가 아닙니다, 이뇨제. 그래서 여기에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 삼습리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삼습. 이게 삼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스며드는 것 비슷하게, 종이가 있으면 물에 딱 젖으면 종이에서 물이 싹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현이 삼입니다. 이 뭔가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싹 스며드는 것 비슷하게. 그러니까 수분을 빼는데 택사처럼 소변으로 쫙 빼는 게 아니고, 이게 빼는 것 같지 않은데 싹 이렇게 빼는, 종이에 물 젖어가지고 스며드는 것 비슷하게 그래 됩니다. 백화담년, 담년이란 말은 몸에 일반적으로 생기는 위장에서부터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이게 뭐 비위에만 관련되는 건 아니고 온 조직체에 다 있습니다. 적통수도 이게 백복령, 적복령의 구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먹어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복령도 먹어보면 적통수도라 되어 있지만 먹는다고 소변 안 나옵니다. 아주 이제 뭔가 수분이 부드럽게 빠지는 이게 이제 복령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활동을 해요. 아까처럼 명상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찌꺼기 같은 게 별로 안 생길 겁니다. 활동을 별로 안 하니, 정신도 안 쓰니.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런가요? 가만히 안 있죠, 뭐. 오늘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활동합니다, 활동. 그러다 보면 이게 과하게 활동할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드러누워 있을 때도 있고, 이래 됩니다. 드러누워 있으면 정체되고, 너무 활동을 많이 하면 기혈을 쓰다 보니 허혈이 생겨서 기운이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는 수음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기운이 지치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것 비슷하게, 마치 안개로 날씨로 따진다면 좀 뿌연 날씨 비슷하게 몸 컨디션이 그렇게 됩니다. 머리뿐만 아니고 우리 온 조직이 그런 거를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고 무의당쌤도 그렇고 복령을 아주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그 찌꺼기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택사나 백출이나 이런 걸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출을 쓰면 너무 과하고 너무 건조해지고, 택사를 쓰면 수분을 너무 제거하고, 딱 알맞은 게 복령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먹어보면 알지만 이 복령이 힘이 별로 없어요, 힘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많이 써야 돼요. 최소한 6g부터. 물론 4g 쓴다고 효과 안 나는 건 아닙니다만 6g부터 해가지고 8g, 12g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복령이 100g 들어간다고 해서 텍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상한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복령증 이런 얘기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밑에 상한론 얘기가 제가 조금 할 텐데,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삶이 항상 찌꺼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또 잠을 푹 자면 잘 가라앉고, 또 활동하면 찌꺼기가 생기고, 또 이제 쉬면 가라앉고, 이게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쓸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는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별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농사 어떻게 짓는지, 농사 그건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밭을 갈아야 돼, 일단.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 밭을 안 가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뭘 고민해?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밭 갈면 됩니다. 그냥 머리를 쓸 일이 없어요. 몸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당장 갑자기 오다가 비가 오면 고추 말리든 거 덮는 고민이지 별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쳐들어오는 게 매년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에 한 번씩 쳐들어오는데 그건 뭘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별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잠 많이 안 자죠. 활동 많죠. 그 다음에 음식 많이 먹죠. 음식도 이제 양이야 과거가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어요. 네. 그 다음에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동료환이 군대에서 삽질 해봤지? 니 지금 삽질해라면 니 하겠나? 그때만큼이야. 제가 예전에 농화를 한번 갔는데, 이게 농화는 농촌 봉사활동을 가니까,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이제 저희 팀이 5명이었어요, 5명. 근데 막걸리를 한 마리를 받아온 거야. 한 마리면 장난이 아니거든. 한 사람당 그 자리에서 막걸리 한 3병은 먹어야 되는 양이야. 근데 이거를 대접에 부어가지고, 한 잔씩 쭉 돌리는 거야. 어르신이 주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잔 쭉 비우니까, 바로 쭉 따르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일하지 말라는 말인가 했는데, 일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 술 안 먹으면 일을 못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삽질하고 운동한다, 거짓말입니다. 운동이 더 쉬워. 그러니까 이게 요즘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은 정체가 잘 됩니다. 운동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한다고 에너지 쭉 쓰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찌꺼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거 상한론처럼 어떤 복령증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의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령을 쓸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도 이게 진짜 이 사람한테 수분 보충을 엄청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도 그 사람의 삶이 100% 건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찌꺼기가 있으면서도 건조한 거예요. 그냥 복령을 씁니다. 복령이 수분을 빼가지고 몸에 진에게 이 수분의 정도를 낮추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령을 상당히 많이 쓸 일이 많습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고, 그걸 가지고 밑에, 그래도 이제 복령 과거의 상한론에서 어떤 식으로 복령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네네네. 자, 소반화가 복령탕. 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고 뭐를 도대체 뽑아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고민 안 하고 3개 그냥 뽑아왔어요. 왜 이걸 뽑아오셨는지 물으면 안 돼요. 자, 소반화가 복령탕. 처방은 요 딱 3개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소반화탕이 생강반화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다 복령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859조에 보면 격간유 수기. 과거의 수기라고 하는 말은 수기가 실제로 물소리가 난다는 것도 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담음이라는 게 오래되다 보면은 이게 오랫동안 이게 뭐 정체가 되면서 하는 어떤 그 상황이 수기라는 어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기를 쓰는데요. 격간유 수기, 여기 보통 격간이란 말은 대부분은 위장을 얘기합니다. 위장에서 이제 생기는 그런 수기를 얘기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환자가 직접 나타나는 증상은 이겁니다. 갑자기 구토를 해요. 구역을 한다거나 토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구토가 뭡니까? 위장에서부터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게 이제 소리만 욱 하는 거는 이제 기운만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나오잖아요. 그게 토인데, 토가 대부분 물이 나와요, 물이. 음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을 동반해서 나옵니다. 왜? 저한테 물을 갈망의 눈빛을 보내시길. 그냥 방향을. 예, 같이 봅시다. 예. 네네. 내가 눈치가 없지.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간절함이 약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뭘 드셨나요? 복령을 먹었습니다. 복령. 네. 자. 그래서 이제 위장에서 뭐가 구토가 나오잖아. 수분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유출을 하는 거예요. 기운은 위장에서 역상하나, 구토라는 건 위장에서 나오는 거고, 기운은 상기된, 위장에서 기운이 상기가 되는데, 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병리 자체가 뒤를 보는 걸 떠나서, 위장의 기운을 하기시켜야 되겠다. 지금 구라는 여기 나타나니까, 위장의 기운을 하기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토는 대부분 위장이 건조해져서 생깁니다. 차저가 긴장이 되어서. 위장이 긴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긴장된 위장을 조금 펴는 거는 따뜻하게 하는 건데, 위장의 기운을 따뜻하게 펼 수 있는 거를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운이 역상하는 거는 반화를 가지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장이 긴장된 거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는 생강을 선택했습니다. 건강을 왜 안 하고 생강을 했나요? 여기 생강도 물론 따뜻한 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생강 먹어보면 맛이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건강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향긋합니다. 먹어보면. 그리고 이 수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매운맛을 가지고 위가 긴장된 것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향긋한 것도 위장이 긴장된 걸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그 생강, 그 진액을 가지고 뭔가 진정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어보면 확 맵죠. 확 매워요. 자극적입니다. 물론 좋은 건강은 향긋한 향이 있지만, 은은한 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맵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여러분들 약에 한돈 반 이상 넣어서 먹어보면 못 먹습니다. 따가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올리는 거는, 차라리 부자 올리는 거는, 그게 알랄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먹기에 불편하진 않아요. 건강은 올리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그런 거고. 거기와 함께 나타나는 게 어지럽다 나타납니다. 어지럽다. 자, 이 어지럽다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 이 어지러운 거는 기운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왜 흔들리느냐? 이 기운이 꽉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양기가 꽉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펼쳐지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원래는 보통 이럴 때 계지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지금 병이 어디에 있냐면, 위장에 있습니다, 위장. 위장에서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현운이 주 증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계지를 안 쓰는 거지, 여기에서 만약에 어지럼증이 주 포인트다.
이러면 개지 안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경미하게 가끔씩 이렇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고 하면 할머니들이 두근두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젊지만 게임방에 밤을 샌 적이 있어요. 학생 때. 한 일주일 동안 친구들하고 계속 야간 할증 끊어가지고 게임을 했더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새벽에 와서 자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맛. 아, 이게 정충 경계가 이런 거구나.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래서 이제 며칠 게임방을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무리하면 그래요. 무리하면. 허열이 생기면서 무리하면 두근두근 합니다. 기운이 안정이 안 되고 허열이 생기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는 게 꼭 복령의 개를 쓴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개라고 우리가 두근두근 하는 거는 심장에서 느끼는 건데, 심장이 느끼는 건 심장이 좀 과열돼가지고 허열이 생기면서 혈이 조금 부족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의 개라는 말은 정충 경계의 의미가 아니고, 뭔가 여기서 지금 위장이 긴장이 되고 수분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물론 개가 나타난다는 거는 심장의 양기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뭐가 안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잘 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머니들이, 아이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신경을 썼더만 그런 건 개가 아닙니다. 심혈조고. 그래서 나타나는 걸 쭉 보니까, 위장이 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역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을 자꾸 토하고 하는 걸 보니, 그게 수분이 정체가 돼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럴 때 택사나 저령이나 이런 걸로 수분을 빼는 게 아니고, 복령 같은 걸로. 여기 복령도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아주 소바나와 생강에다가 복령 조금 넣어가지고, 조금 더 하기하는 거를 조금 더 도운 정도입니다. 복령은 그럴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복령사의탕 읽어보시고 진무탕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진무탕은 386조 태양병의 발안에 한출 불에 태양병이 표병이 있는데 발안을 시켰어요. 일반적으로 폐병이 있을 때에는 발안을 시키면 나을 텐데 발안을 시켰는데 안 나았어요. 안 나는 거는 두 종류입니다. 제대로 발안을 안 시켰거나 너무 과하게 시켰거나.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그때 딱 본과 1학년 때인데, 저희 상관론을 본과 그때 1학년 때 배웠거든요. 마왕탕증이 생겼어요.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오돌오돌 추운 거예요. 무한. 땀도 하나도 안 나고, 열도 나고, 그래야 된 거예요. 그때 저희 집 옆에, 나이 많으신, 저희 동기분, 형님이, 같이 살았는데 그 집에는 이미 본가라는 때부터 집에서 약을 다렸어요. 친척들 약 다리고 진맥 짓고 해가지고 약 팔고 그랬어요. 형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당당하게 마왕탕 2천만 지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한, 그 다음에 신동통. 그때 또 그 당시에 딱 상한론 배울 때예요. 그러니까 마왕탕을 딱 지어달라 했어. 이걸로 먹으면 바로 낫는다. 그래서 딱 2첩을 집에 가서 다려가지고 딱 먹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환각이 나타나더만. 환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헛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그럼 감기가 나아야 되잖아요. 땀도 엄청 흘렸어요. 감기가 나아야 되는데 감기가 안 났고 완전 사람이 기진맥진해져가지고 더 사람이 오한은 없는데 굉장히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으슬으슬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안을 했는데도 안 낫는다는 말은 너무 과하게 발안했거나 아니면 발안이 미진했거나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한출 불에 됐는데 여기에 기인, 잉, 발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직 발안이 부족하다. 그러니 아직 표병이 남아있으니까 발열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형우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바람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열이 나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화열이 어. 나는 어. 화해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화열이 나는 거지. 그렇지. 조금 더, 진영이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감기가 있는데, 발환을 했어. 발환을, 부족했을 때는 열나는 거야. 아직 바깥에 표가 있으니, 표에 한사가 있으니 열나는 건 우리 알겠다고. 근데 너무 과하게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열날까요? 보통 뭐 춥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어이구 추워 이렇게 양기가 약해서 추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발열이 난대요. 어떻게 진영 어떻게 하면 모를까요? 간단한데. 형무 얘기한 거 비슷해. 그럼 옆에 한번 물어봐. 선생님, 저에게 지혜를 베푸십시오. 네. 간단한데. 네? 진액이 빠지니 그렇지, 뭐. 물이 없으니까 열 안 나겠어. 간단하잖아. 아직 그 병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바람이 과해가지고, 진액이 빠지니까 허열이 날 수 있어요. 자,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제 경우의 수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약이 들어가는 거 보면 뭐가 원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잉, 발열, 심하게. 여기에 심하게 이제 두근두근하고 두현, 막 흔들립니다, 이제. 근데 이 흔들리는 정도가 몸의 신윤동, 몸도 막 떨려요. 손을 직접 덜덜덜 떨기도 하고, 아니면 살이 막 덜덜덜, 근육이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하게 발환하다 보니까 이 조직체 진액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감기약 먹고, 손 떨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이런 경우입니다. 다 진액이, 이 조직체에 진액이 빠져가지고, 너무 과하게 발환해가지고. 네. 진진욕뼈지,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공포까지 오다 보면 심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운이 막 이래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발환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양기가 약해져요. 양기가 약해지는데, 그냥 양기가 약해지면 서서히 그냥 오그라들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안에 수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하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수분이 이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운은 위로 허덕허덕 되고, 중간에는 수분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양기는 차워지는 거예요. 차워지니까 기운이 더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태양병에 한출한다고 해서 하다 보면 양기가 약해져요. 이 상한농 구문에 보면은 발환과다로 위기내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양기가 부족해지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쓰는 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분이 쌓이느냐, 중간에. 물론 그 사람이 평소에 수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중초의 양기가 위에 위장의 양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고기가 차집니다. 차지면 별로 아닌 음식이나 별로 아닌 섭생에 그 수분이 정체가 됩니다. 물을 조금 먹는데 안 돌아가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떨리는 환자들이 더러 이제 한의원에 옵니다. 뭐 가장 가볍게는 눈 떨리는 환자부터 시작해서 심하게는 손 떨리고 머리 떨리고 그게 전부 다 이제 기운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료해보면 알지만 치료 잘 안 돼요. 치료 잘 안 돼. 근데 이제 이게 공통된 특징은 이 말초까지 양기가 못 가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빈수레가. 그 조그만 그 흐름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요. 여기 담음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다 보면 기운이 눈을 이제 많이 쓰죠. 어떤 일이든 뭐든 눈을 많이 쓰다 보면 여기에 조직체의 진액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을 먹든 뭘 하든 찌꺼기가 이런 데 껴요. 껴면 이제 이쪽으로 양기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입이 안 되면 그쪽에는 자연스럽게 차지면서 이 다른 조직과 여기가 딱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거기서 허덕허덕 막히기 때문에 그쪽은 조직이 차집니다. 그래 찌꺼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무탕이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기가 약하다고 하면 계지라든지 이런 것만 쓰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흔들리고 하는 게 상당히 좀 과한 거예요. 과해. 과하다 보니까 이 작약이라는 걸로 조금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게 이제 한출로 인해 가지고 양기 소모가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는 걸 같이 쓰고 거기에 복령백출을 수분을 곧 떨리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면 되는데 떨리는 환자들 이래 보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경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머리 떨리는 사람들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왜 머리가 떨리냐면 눈이 떨려서 그렇거든요. 머리를 탁 잡으면 눈이 이렇게 떨려요. 예. 가만히 있으면 이제 가만히 놔두면 머리를 떠는데 머리를 탁 잡으면 눈이 이렇게 떨립니다. 그런 사람들 눈빛을 이래 보면 다 흐리멍텅합니다. 눈빛이 흔들리면 찌꺼기가 또 뜹니다. 조직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 찌꺼기에 막혀가지고도 이게 기운이 못 가가지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흔들리면 그 조직체 전부 다 찌꺼기가 부유담이 뜹니다. 그래서 또 복령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리는 병리를 잘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양기가 가지 못하는 어떤 통로에 문제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양기가 못 가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과하게 떨린다고 하면 진정시켜야 될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작약을 썼지만 만약에 떨리는 게 과하다 그러면 뭐를 좀 써볼까요? 여기는 복령, 백출 이런 걸로 수분, 찌꺼기를 좀 보고 양기 보충한다고 부자를 썼습니다. 근데 떨리는 게 과해. 작약으로는 잘 안 돼. 진무탕 같이 그럴 것 같은데 뭐를 좀 쓰면 좋을까요? 지훈아, 뭐를 좀 쓰면 좋겠니? 수유도 좋지. 뭐를 좀 진정을 시켜. 진정 원하는 것. 진정. 응? 뭐라고 못 들었다. 아니, 얘기해봐. 두 글자인데. 나도 두 글자인데. 원지요. 원지는 머리에 잘 가, 머리에. 그래서 이런 조직체에는 잘 못 가. 그래서 두뇌, 기억 이런 데 작용하지. 머리에 아마 떨리는 건 그렇게 하면 되고. 응? 감초는 이제 진액을 보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초는 진정하는 힘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토라진 애들, 사탕으로 달래는 느낌으로, 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연골 이런 거 씁니다, 연골. 너무 과하게 떨리거나, 진정을 해야 돼, 진정. 작약 이런 걸로 안 된다 싶으면은 더 진정시켜야 될 때는 이게 실은 전부 다 불안에서 오는 겁니다. 불안. 그 병리는 이 공포입니다, 공포. 여기에는 안 적혀져 있지만 진진욕배직 여러분들 이런 환자 못 봤죠? 저는 들어봅니다. 어지럼증 하다 보면 되게 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작약 이런 걸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심해지니까 발을 내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옆에서 막 부축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럴 때는 연골, 모려 이런 거. 파킨슨도 해당되는
파킨슨은 파킨슨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으니 병명을 가지고 1대1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 복령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리고 제가 복신을 따로 하려니까, 자, 복신을 제가 가려왔습니다. 만만 한번 봅시다. 아까 많이 뚫린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수장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예, 잡아줘야 됩니다. 예. 왜요? 누구 거? 민선생가. 알아서 한다. 이 복령 제가 직접 자르는데 이 나무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이게 중간에 나무가 있다 보니까 이 먹어보면 알지만 아까 이제 복령은 그거 이제 자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부스러기가 생겨요. 이제 가루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텁텁한 맛이 있는 거고, 요거는 복신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래서 자르다 보면 그게 가루가 잘 안 날려. 그냥 이게 달이니까 이래 맑은 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이게 의미에는, 약성가에는 복신은 보심하고 선진경계 황홀 건망한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 차이 없습니다. 맛보면 이것도 저것도 맛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나무 줄기에 생긴 복령이다 보니 더 좀 정신을 더 본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복신하고 복령 같이 씁니다. 아까보다 약간 좀 삽하다는.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아마 복령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이제 삽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깔끔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아마 다른 부분을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재훈이는 복령은 자르다 보면 가루가 잘 생긴 분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복신은 바짝 말리다 보면 완전 돌덩어리 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스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복령이기 때문에, 복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바짝 마른 거를 달였으면 또 아까처럼 텁텁한 맛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고 가면 토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리다 보면 물이 얼마 없어가지고 조금씩만. 옆으로. 자. 토사자는 국산하고 중국산이 있습니다만, 왜 그러시나요? 3컵 드릴까요? 예. 3컵 주세요. 국산하고 중국산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산을 쓰고 있고, 국산이 더 굵어요. 굵고 진액이 좀 많습니다. 예. 중국산은 다 비슷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동령 한번 읽어볼까? 먼저 한번 약성가 먼저 읽어보고. 토사 강평 목류활종 요동순냉 청정강근. 자, 맛을 한번 봅시다. 이게 미끌미끌하죠? 제가 다리 보면 같은 중량 중에 이런 미끌미끌한 거니 이게 거의 최고야. 차전자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 진액, 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얘가 정이 많다. 그리고 이 냄새는 약간 아직 커피 냄새가 좀 남아있네. 커피 냄새 약간 남아있네. 통이 커피다 보니까. 진짜 나머지는 교수님 드리도록 해라. 자, 이게 입안이 끈적끈적하게 지금 이 향 없습니다. 토사자.
다비나이 맛이 어때? 향 말고. 근데 왜 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거를 쓰다고 할까? 그것도 아닌가? 그럼 이거를 새콤하다고 할까? 5개 중에 한번 골라봐봐. 새콤하다, 쓰다, 맵다, 짜다. 요 4개하고 달다. 요 5 중에 하나 골라봐봐. 그래, 달지. 5개 중에 고르다 보니 그런 거지. 응. 지금 요건 근적근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사자는 몽유활정.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산수유나 이런 걸 먹어봤지만, 실제로 수렴하는 그런 맛은 없어요. 근데 먹어보면 약간 끈적끈적 하면서도 약간 쩍쩍 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이 세진 않지만, 활정하는 거, 조금 정을 수렴시켜주는 그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과 관련된 약이다 보니까 요동슬랭, 요슬, 이게 근골 간신 부위죠, 간신. 그러니까 요런 데 작용합니다. 첨정강근. 이 약이 뭐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한다지만 이거는 주작용은 진액 보충이에요. 진액.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수렴하는 맛이 조금 더 있다 이 말이지. 주 핵심은 진액 보충이에요. 간신의 진액.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약들이 보정하는 약들이 나오겠지만 요 어떤 진액은 이게 좋지만 그 맛이라든지 기운은 이 토사자가 별로 힘이 없어요. 간신을 아주 부드럽게 잡아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라든지 노인분들 중에 약한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어르신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뼈나 뼈마디나 이런 데 안 좋아져요. 그런데 보정한다든지 이런 약들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육종용이라든지 하수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화에 그렇게 방해는 안 돼요. 보정하는 약이지만 토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질을 잘 모릅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소민 같은 경우에 그처럼 이제 위장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사람이 근골을 좀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때 과하게 육미 이런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신을 이렇게 세게 할 수가 없어요. 산수유 먹으면 다 체합니다. 산약 먹으면 다 체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순한 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뭐 약하니까 쓸 데가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곡은 토사자를 많이 썼어요.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 여담으로 무의당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대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와서 이제 처방받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오고 이런 거는 석곡이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뭐 처방전이라도 야, 이 돈 없으면 니 요거라도 하나라도 다려 먹으라 이런 사람이지 뭐니 내한테 돈 얼마 내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대신 부자가 부르면은 알짤 없어요. 니 돈 많잖아.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폐증이 나면 또 이 사람이 또 처지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이 부잣집은 옛날에도 뭐 녹용 먹고 하는 그 100년 전에도 먹고 하는 그 시대니까 순하게 약을 쓰는 거예요. 폐증이 안 나야 돼. 그런데 효과는 나야 돼. 효과는 빨리 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낫습니다. 이러면 그럼 좀 더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왜 원장님 한 잔 먹었는데 효과가 없습니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난하게 처방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이제 무의당 쌤이 그 다음에 부자 오면 좀 보기는 싫고 폐증은 안 나야 되겠고 그냥 옆에 이제 부자가 직접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처방 받아가는 이제 하인이 올 거잖아요. 그럼 대충 써주는 거예요. 토사자. 자, 이거 먹으라 해라. 또 오라고 해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순한 약입니다. 순한 약. 현대인들은 점점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근골이 튼튼하기 때문에 좀 강한 약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한의원에서 약 먹고 소화불량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다고 소화제를 자꾸 쓰면 그것도 이제 그게 소화제에 후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점점점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네. 자, 이제 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음. 유기음 밑에 석곡, 치, 삼기응결, 골절, 근육, 원비, 금, 관절염이라. 지금 이 사람이 왔는데 하지에 관절염이, 그러니까 아마 퇴행성 관절염인가 봐요. 무릎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아프고 저리고 이 비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저릴 비자지만 풍한습이다 보니까 아프고 뭐하고 이런 관절의 감각과 통증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열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개념이 비예요. 그래서 무릎이 붓고 아프고 뭐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토사자 석돈, 이게 만약에 무릎이 붓고 좀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의원에 보면 무릎 붓는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외감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 대체적으로 아이고 뭐 좀 집안 청소를 좀 많이 했더니 아니면 뭐 좀 그때 조금 무리를 뭐 며칠간 했더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써서 이게 이제 관절이 붓고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붓는 게 부으니까 수별이 맞죠? 수별이 맞는데 그게 실열이 아닙니다. 실열. 허증이에요, 허증. 무리하다 보니 관절이 단단하게 있어야 될 관절이 무리하다 보니까 약해지면서 관절이 붓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물 뺀다고 해서 물 빼는 약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물을 빼되 그 목표는 관절을 단단하게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물 뺀다고 해서 복령이 아니지. 택사, 저령 해가지고 뭐 죽죽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적당하게 놓고 장하는 약을 써야 돼요. 무릎에. 그래서 토사자 의인을 같이 쓰는 겁니다. 진액이 많은 약과 함께 건조한 습기를 없애는 약을 같이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토사자, 의인,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붓는 이유가 신에 대해서 이 부자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환자분이 무릎이 시리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동령이야. 저 지리산 올라갔다 와도 무릎 안 부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70대 할배 보고 지리산 올라갔다 오면 무릎 아작납니다.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 우리 정이라는 거를 늘 얘기하지만 정이라는 거는 그 에너지로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냥 진액이 정혈이라고 했던 진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꽉 차 있어야지 이게 이 골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만 무리하면 이게 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단단해지는 에너지,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양기라는 게 단순히 내 몸의 열기, 추위 이런 것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뼈가 단단하지 못한 거, 이것도 전부 다 양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부자를 두 돈 쓰는 겁니다. 일반 의가와 개념이 다르죠. 일반 의가들은 전부 다 보정하는 거에 보정을 많이 하면 뼈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석곡은 정이야 부족한 거는 당연하고 정뿐만 아니고 정이 옹골차게 딱 있을 수 있는 그 힘, 그게 부족하다. 에너지, 그 에너지를 양기의 역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이런 데 부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토사자, 의인, 부자 등돈.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좀 시켜야 되니까 석창포, 복령, 고삼. 고삼은 이제 관절에 붓고,
그 다음에 고3은 특히 피부 쪽에 좀 많이 씁니다. 고3 피부에 좀 열이 난다든지 이런 데 더 많이 쓰고, 단순히 관절이 붓는다고 고3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작용을 하니, 고3 계지, 우슬, 지실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이 사람이 위장 자체도 좀 오랫동안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뭐 제일 밑에 기재탕 이런 거는 양허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읽어보시고, 시간이 9시니까 귤피전 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없을 것 같은데 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귤피전, 치, 비신, 헌행 나타나는, 비신, 헌행은 이제 우리 의사가 진단하는 거고요. 재하유, 적, 그러니까 이제 아랫배 쪽에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건 뭐다? 기충상. 환자가 호소하는 거 이것 때문에 왔어요. 기충상. 갑자기 밑에서부터 뭐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아랫배에 적이 있는 거예요. 적이 된다는 거는 거기가 굉장히 차진다는 거고. 왜 아랫배에 차져서 적이 될까? 비신에서, 비에서부터 신으로 전부 다 찌꺼기가 생기고, 찌꺼기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찌꺼기가 엉어리지고 되는 게 문제니까, 특히 또 아래쪽에 되니까 비신에 점점 차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의 양기가 온 구석에 확 퍼져야 되는데, 밑에가 이제 차고 딱딱한 게 있으니까 이제 반동이 돼, 반사가 되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충상된다고 이제 이해한 겁니다. 환자가 보기에는 그런 환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분인데, 50대 중반의 여성분인데, 자기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해요. 증상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을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오늘도 이제 오셨는데,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92살인가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같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데, 이제 제가 치료받는 환자분은 과거에 이제 자기 애가 3명인데, 3명을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지. 친정어머니가 다 돌봐줬어요. 그래서 고마움에, 자기 마음에 그 빚이 있대요. 자기 어머니한테 빚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빚이 있어서 집에 자기가 돌보고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신세 한탄을 한대. 92세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데, 과거에 애들 내가 잘 봐주고 했는데, 지금 내 이 취급이 왜 취급이고, 이런 식의 어떤 신세 한탄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 할매 약간 노망 든 거예요. 조영준, 자기 며느리도 아니고, 친딸한테 그러면 묻자겠다고. 조용히 넘어가야지.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덜컹한데, 그러면서 이제 미안한 마음과 이게 불안이 갑자기 덮치면서 죽을 것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전부 다 이제 기운이 밑으로 못 가고 계속 이렇게 되면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 사람은 적이나 그런 건 없어요. 적이는 없고 자꾸 이제 긴장하고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 사람의 여기의 경우를 보면, 자, 보세요.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일단 치료법이 뭡니까? 하기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위로 올라오는 거를 내리는 게 위주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이유는 뭐다? 아래쪽에서 이제 우리가 수승화강이 딱 되는데, 하강되는 기운을 그대로 잡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잡아주는 힘이 약하니까 반동에서 확 튀어오르는 거예요. 기운을 내리면서도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힘을 꽉 잡아야 되겠다. 요렇게 자기 이제 섞어온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 기운이 역상하는 병이지만 부자, 토사자, 귤피 두 돈 씁니다. 귤피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찌꺼기가 중초에서 찌꺼기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고,
아래쪽에 기운을 딱 잡아두기 위해서 부자와 토사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적복령, 밑에 보면 강황, 이런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실이라든지 석창푸라든지 구박이라든지 창출, 그런 것들은, 그런 거 없애는 거 싹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청소를 싹 하고 기운이 잘 내려가도록 해가지고 밑에 딱 잡아두도록 딱 하는 그 모양을 그렇게 딱 짜는 겁니다. 그 처방이 상당히 구성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는 읽어보시고요. 자,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불 한 잔만 주십시오. 토사자를 먹으니까 입이 자꾸 쩍쩍 붙어가지고 발음이 새네. 이게, 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태음양명편 할 건데요. 태음양명편은 읽어볼 게 없습니다. 술술술술술 넘어가면 됩니다. 술술.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도 없고, 이해되지 못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술술술술술 고맙습니다. (71페이지) 가기 전에 뭐 준비하는 동안 잠깐 들으시면, 한의학은 양의학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드문드문 해보거든요. 그쪽에도 뭐 염증 있으면 염증 보고, 우리도 염증 있으면 염증 보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뭔가 어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아니면 어떤 폐렴,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찾는 것 같은데, 그럼 한의학은 뭐지? 관계의 설정인 것 같아요.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이가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예를 든다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폐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양방에서는 폐를 어떻게 치료하는? 지금 이게 드러나는 게 폐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도 물론 폐는 당연히 봐야 되고, 그 이외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쉽게 예를 들면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늘 알 수 있습니다. 집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을 자꾸 내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런데 이제 애가 학교 시험에서 빵점을 맞아왔다. 그러면 이제 자꾸 내가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또 전화로 한 소리 했다. 그러면 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의 관계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우리나라엔 특히 이런 언어가 남아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우리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호선쌤이 와야 제대로 물어볼 수 있는데, 호선쌤이 안 오니 영어와 중국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수가 없네. 아무튼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관계를 봐요. 이게 동양적인 사람의 아마 특징인 것 같아요. 과거의 중국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와 함께 이게 왜 이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는 거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의사라서가 아니고 집에 이제 제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화내잖아요. 내가 암만 빵 사주고 한다고 해결 안 돼. 내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이게 좀 좋아져야 돼. 내가 한번 노력해봐봐.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성적이 좀 올라야지 기분이 좋아지지. 그런다고 내가 옆에서 뭐 어깨 주물러 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게 이제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게 나온 게 아마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 선생님 좀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의학을 하다 보면 더 느끼고, 아까 이제 뭐 기운이 역상한다 이런 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안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방적인 그런 강력한 시선도, 그 정밀함도 필요하고, 예, 굉장히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고,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한의사로서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뭐 배우고 하니까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지나보면 이거 뭐지? 뭐 한의학으로 뭐가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해 나가다 보면은 조금 그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 후자로 가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선으로도 치료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것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성적인 병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당장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데는 상당히 유효하지만, 만성적인 어떤 거에서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하나만 본다고 해서 절대 낫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그러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게 전화 오기 전에 할 얘기가 뭐였냐면, 과거에 서양 철학의 어떤 원자로 그런 거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변화불면에 깨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 있다.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학문들이 쭉 발전해 오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선지식인들은 많이 그런 거를 좀 타파해 가는 건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과학계의 흐름은 여전히 그 원자론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지만, 실제로 가장 최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의학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다 이런 얘기 나왔지? 양자까지 나왔네. 자, 태음양명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설레발에 치는 거는 오늘 할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할 게 없다. 자, 71페이지. 여기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태음양면, 쉽게 말하면 위장과 관련된 편이에요. 앞에까지는 대부분 춘하, 추동, 동서남북, 이런 식의 거의 사장이 많이 언급이 돼 있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생장, 수장 이런 거 있는데, 토에 관련돼서 조금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또 별 건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황제문활. 황제문활. 태음 양명이 위 표리로 비위 맹렬하. 태음은 비죠. 태음 비. 양명은 위입니다. 비위는 표리인데, 여기서 이제 이 태음 양명을 이제 이름을 비의 어떤 경락을 태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족태음 비경이잖아요.
여기에서 양명조금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태음수토 맞죠? 양명조금이라 가지고 하면 위는 양명인이 좋아하는 곳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락론하고 그 양명조금 이거 붙는 거는 육기에서 붙습니다. 육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단어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이거를 태음, 비위도 태음, 요도 태음, 삼음, 삼량으로 구분하는 이렇게 모호하게 쓰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책이 생성되는 시기가 또 다를 겁니다. 육기가 생성된, 육기에 관련된, 오온육기에 관련된 책이 나왔던 시기와 이런 경락론이 나왔던 시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김홍경 선생님이 하시는데 보면 양명조금 수양명 대장경에 양명조금 이렇게 붙입니다. 그거는 경락론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위가 조금하다. 그래서 위에는 습기를 보태는 전역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부에서 나오는 삼음, 삼량은 태음, 태양, 소양, 이 6개밖에, 이 앞에 거 있는 음양밖에 없지, 뒤에 주다리로 나오는 조금, 한수 이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생리학에 보면 그렇게 겹치는 거를 용어를 뭐라고 하고, 다 그 개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비판하면 안 되는데. 훌륭하신 분인데. 위, 표리, 비위, 맹렬하, 생병이 이자는 하야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딱 그냥 소화기관 하는데 소화기관 중에 비위로 나눕니다. 비위로 나누는데 병이 생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는 오장이고 하나는 육부이기 때문에 병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기백대왈 음량은 이위하야 갱허 갱실하며 갱력 갱종하야 혹종내 혹종외하고 혹종부동하고 소종부동이라 고로 병이명량이다. 음량이라는 것은 위치가 다르다. 처음에 이제 그 기백이 딱 비위는 일단 소화기관인데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보는 이 관점은 음과 양이라고 구분을 한다. 그게 위치가 다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맞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주로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집안에서 이제 집안일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게 한 사람은 귀하고 귀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가 일 잘할까요? 농사일 잘할까요? 남자가 농사일 잘할까요? 만약에 남편이 왔어요. 여보, 당신이 오늘부터 삽질을 좀 해. 내가 설거지를 할게. 남녀는 공평하잖아. 오늘 저쪽에 가가지고 가로 세로 5m씩 웅덩이를 파. 이래 하면 남녀는 동일하지. 좋아. 어때요? 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왜? 이유가 뭔데요? 삽질할 수 있잖아. 솔직히 한 적도 많아가지고. 한 적도 많아.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 잠깐만. 온화한 가정이 어딨노? 전들도 갈고 다녀가지고. 전등은 아니지. 전등은 예를 들면 안 되지. 삽질. 박 가는 거. 전등은 아무나 갈죠. 진짜 몸을 쓰는 거, 힘 쓰는 거.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남자가 잘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생긴 구조가 그래요. 근육이 남자는 무거운 거 들 수 있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DNA가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남자가 대단하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
남자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남자가 힘쓰는 거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자연스럽게 좀 편중이 좀 될 수 있어요. 편중이. 그거를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지, 뭐, 양이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남존여비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 존귀하다라는 게 실제로 높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는 힘쓰는 일을 한다. 자는 머리 쓰는 일을 한다. 머리는 여러분들 학교에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보내려면 입시 설명회를 이제 고등학교도 입시 설명회도 있대요. 여러 군데를 갑니다. 가가지고 들어요. 들으면 여학생이 있는 집은 어떻게든 남녀공학을 가려고 합니다. 남자들 제끼는 거 쉬워. 공부로. 여자들 제끼는 건 하늘과 땅 차이래요. 저는 남자 학교만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자는 어떻게든 남녀공학을 가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든 남자공학, 여자들하고 끼면 죽도 못 쓰니까. 그냥 머리 돌아가는 거는 여자가 잘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살아보니까.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오래 하고 꾸준하게 해서 잘하는 거지, 뭐, 반짝반짝한 거는 별로 안 됩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그런 게 이제 위치가 다르다는 거지, 잘났고 못났고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갱허갱실, 어떻게 보면, 힘으로 보면은 남자가 힘이 좀 센 것 같아요. 좀 실한 것 같아. 근데 또, 힘으로만 따지면, 이 여자가 허한 것 같죠. 하지만 또 두뇌 회전으로 따지면 여자가 훨씬 실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남자는 머리가 텅 비었어. 제가 쉽게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들어요. 콕 집어서 얘기해줘야 되지. 난 못 알아듣어, 솔직하게. 재훈아, 니도 그렇잖아. 솔직해지자고, 우리. 그래서 이제 허실이 이래 됩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뭔가 어떤 역할이 실해지는 게 있고 허해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역종.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 보통 이래 집안에 보면 남자들은 못 먹어도 고웁니다. 하는 일 계속해요. 도박하지 말래도 계속하고, 술 먹지 말래도 계속하고, 집에서 말려도 계속하고, 역종이 나눠집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똥오줌 못 가리고 이렇게 갈 때가 있죠.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비율이 다르고,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역종이 생깁니다. 제가 여기 뭐 남녀로 비율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뭐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하는 이제 형상의학에 보면 역삼각형, 삼각형 그려놓고 뭐 B는 위로 올라가고 뭐 위는 뭐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나중에 이제 비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혹종뇌 남자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여자는 계속 집안에만 자꾸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요즘 현대는 남자가 약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역할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어떤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근육 빵빵하고 힘 좋은 사람이 계속 집에만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꾸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 하려고 하고 그러지. 혹종외하고 그래서 소종 따르는 바가 같지가 않다. 비위라는 게 음양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 그러므로 병이라는 게 생겨도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위를 구분을 하는 게 음양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재활 원문 기상야라. 원컨대 그 모습을 듣고 싶습니다. 기백활 양자는 청기야라.
주외하고 음자는 지기하라, 주내라. 고로 양도는 실하고 음도는 허하니라. 양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기운이고, 그래서 자꾸 바깥쪽으로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양기자는 위외의 위고라는 말을 씁니다. 바깥쪽을 잘 호위해서 든든하게 지키는 그 역할이 양기고, 음기는 지기로 땅의 기운으로서 안에서 유형체를 만들고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양도는 실하고 음도는 허라. 여기에서 보면 여기 허실을 실제로 실한 것, 비어있는 것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천기와 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지만 공기가 계속 흐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땅이라는 곳은 실제로 이게 구멍이 딱 메꿔져 있어서 움직이질 잘 않아요. 그래서 양도가 실하다는 말은 활동이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역대 의가들 주석에 보면 별의 게 다 있습니다. 온갖 그런 뜻이 아니고 동정이에요, 동정. 음도라는 거는 그만큼 좀 정적이고 편안하고 이런 것. 그래서 양기 이 위의 위장의 문제는 움직임, 이게 위장은 중간에 막히거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이 잘 내려가지 못하니까 탁 문제가 생길 때에는 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비라는 거는 영양분이 거기에 충분히 몸 구석구석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채워 넣는 이런 거는 이제 비의 문제입니다. 그건 뒤에 나옵니다. 고로 범, 적풍, 허사자는 양수지하고 양이다 보니 바깥쪽에 외에 있으니까 적풍, 허사, 바깥쪽에서 오는 어떤 사기, 이게 꼭 양기를 이렇게만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 손상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 부절, 기거, 불시자는 음수지, 음식 실절하고 기거, 불시는 전부 다 내 몸의 에너지 소모를 얘기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꾸 잠 못 자고 이런 것들은 내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에요. 이거는 음에 받아서 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제대로 너무 단 거를 먹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음식을 안 먹거나 그 다음에 컴퓨터 한다고 너무 잠을 늦게 잔다거나 휴대폰하고 너무 그런 경우에는 소모가 자꾸 됩니다. 음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을 자꾸 쓸 때 촉촉한 약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소모가 많습니다. 옛날처럼 감기 있거나 한다고 형방패독산 쓰고 잘 안 듣습니다. 잘 들으면 그거 계속 쓰지. 안 그렇습니다. 자꾸 이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형방패독산이나 마왕탕 이런 경우는 양의 병을 받았을 때 그냥 싹 내보내면 되는 그런 거지만 진액이 조금 소모돼도 큰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진액 소모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잠도 좀 일찍 자고 음식도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영양가 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면서 운동도 적절하게 해가지고 해야 우리는 최소한 이 병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정도는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부 때깔이 달라져요. 피부 때깔이 달라지고 촉촉해지고 그래 됩니다. 눈빛도 초롱초롱해지고. 자, 양수지즉 입 육부하고 음수지즉 입 오장 하나니 결국에는 음양은 육부와 오장으로 나누는데 입 육부즉 신열 부두과하고 상위 천호하고 입 오장즉 진만 폐색하야 하위 손설하고 구이 장벽이라. 육부에 병이 들었을 때 신열, 육부라면 여기서는 육부이기도 하지만 양이니까 열이 납니다.
당연히 외부에 감기 걸리면 열 나죠. 열 나는데, 부두과. 때 없이, 때때로 눕지 못한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뜻이죠. 이 양의 병들어 잠 못,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좀 쉬자. 자,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양의 병들었는데, 부두과. 보통 우리가 신경 쓰고, 음식 잘못 먹고, 과로하고 해서 잠 잘 안 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양의 환기가 되든 장기가 되든 긴장해서 지금 계속 물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려면 기운이 잘 돼야 네, 괜찮습니다. 사탕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서있고 긴장하든 하면서 잘 되질 않으면서 못 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 저희에게 가르치면, 네.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경우에 실증으로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면 실증, 네. 뭐 열이 많다던가 네. 실제로 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반응으로 네네. 아, 그렇죠. 부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부두가. 불시와. 부두가. 불시와 맞죠? 불시와. 때에 맞춰서 잠자야 되는, 잠을 안 잔다는 뜻이에요. 안 잔다는 뜻입니다, 불시와. 마음이 편해야 잠이 잘 드는데 그릇하고 막혀있고 활동이 안 되는 그런 치질로 잠도 안 돼. 네, 그 양이 양으로 사기를 받을 때 양을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게 위기인데 그 위기가 어떤 그 잠을 잔다는 게 위기가 양분을 들고 음분을 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위기가 약해지면은 그런 우리 그 몸을 지키는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어쨌든 잠을 자는데도 음분을 들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어. 동영아, 네가 만약에 임진왜란이라고 생각해보자. 지금 외국어 쳐들어왔어. 잠이 오겠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잠이 간단합니다. 싸우는데 난리가 났어요. 잠이 죽는데 잠들면 죽는다. 잠들면 바로 칼이 들어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권투하고 있는데 자겠어. 밤에 한다고. 전쟁 중임, 전쟁 중. 와당탕탕탕 아까 얘기했듯이 와당탕탕은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양이니까. 난리가 났어요. 곧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부두과 했고 상이천호. 이게 또 지금 막 흥분돼가지고 양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흥분하고 있는 흥분. 입 오장즉. 오장에 들어온다. 이 말을 여러분들 단순히 오장이다. 육부에 들어오니까 바깥이니까 바깥이다.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관계의 영향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됐어요. 우리 역사에 참 훌륭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행주산성이 왜 유명해졌지? 재원아, 왜 유명해졌지? 안여자들이 돌멩이를 날라. 적들을 물리쳐가지고. 그지? 근데 진정아, 니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한 거 없나? 만약에 네가 적장이라면 막 성벽에 와가지고 안여자들이 이게 이고 와가지고 돌 들이붓고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네가 적장이다. 적장. 다비는 니 어떨 것 같아? 만약에 지금 이제 전투를 하는데 저 성에서 지금 안여자들이 돌 옮기고 그 돌 기름 붓고 하고 있어. 어떨 것 같아? 어떤 작전을 쓰면 될 것 같아? 어떤 작전을 쓰면 네가 적장이다. 어떤 작전을 쓰면 될 것 같아? 작전이요? 저는 간판 이런 거 하고
감탄스럽지. 누구 뭐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지금 저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적장이라면. 뭐 그래도 되고. 뭐 이런 거 해봅시다. 뭐. 약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왜? 도리가 돌이 한계가 있다. 야, 뒤에 채석장이 있다는데. 뒤에 채석장이 있대. 우리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근데 전쟁에 좀 나는 여자들 안 데려왔어. 밥도 다 남자들이 해. 그래서 여자들은 오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막장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보통 전쟁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에 있어요. 저기 남자가 없는 기라.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싸우지. 그럼 화살 쏘고 뭐 하면 되는데 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거 딱 안 여자들이 나오면 야 기다리라.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은혜의 병이 들었다라는 그 의미를 5장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5장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5장병, 6부병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5장에 들어왔다. 그 말 동양은 뭐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의학적으로 해석해 봐봐. 이미 육부도 잘못. 아작이 났다. 양기가 아작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5장에 들어오지. 니 진짜 만약에 니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니 이제 신혼인데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러면 니 한 몸 던질 거 아니야. 애랑 부인이 다치기 전에. 이미 근데 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니 맛이 간 거야. 눈만 살아가지고 안 돼 이거야 상황이. 이미 그 상황입니다. 그걸 안 하고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진만 폐색, 똥이 막히는갑다. 배에 고창이 되는갑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혈, 양기가 맛이 간 상황에 막히는 거예요. 그 중에도 막힐 수가 있겠죠. 뭐 음의 병이 들었다고 다 설사만 줄줄줄 할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장의 병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은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글자가 달리 보입니다. 진만 폐색하고 하위 손설, 그냥 설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곡식을 익힐 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익은 음식이 똥으로 나오지 설사로 나오지. 물을 증발시킬 우리 몸에 양기가 육부에 양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가 삑 나오지. 그래서 설사라는 병 자체가 뭐 이게 과거에는 이게 양병이다 하지만 물을 이미 고르지 못하는 이거 자체가 이 몸이 양기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특히 손설은 더하고. 그래도 일반적인 설사는 음식이라도 분해시키지. 수분은 못 해결해내도. 근데 이거는 아예 솔익은 음식이 나오는데.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위기 상황이 양기 자체가 상당히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구이, 장병. 그래서 그 대장에 생긴 뭐 크론병,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 다 이 맛이 간 병이에요. 그거 뭐 지사제 쓴다고 될 것 같아? 절대 안 됩니다. 간간히 여러분들 이 논문이나 케이스 찾아보면 크론병에 바나사신탕 써서 치료했다, 뭐 어떤 실증약 뭐 써서 치료했다 이런 거 있죠. 거기에 혹하지 마세요. 그게 안 낫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낫는 경우도 있지. 근데 이게 5장의 병이 들어서 생긴 이런 것들은 이 양기 자체가 이 다른 장기들이 다 맛이 간 거예요. 대장만 딱 그래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토피 환자들 뭐 마황스가 나왔다. 그 몇 케이스 있지. 다 맛이 간 거예요. 마왕으로 아토피 다 치료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 고로 후주 청기하고 인주 직이라. 고로 양수 풍기하고 음수 습기라. 그러므로 후주 충기, 이제 인후가 전부 다 음식과 공기가 들어오는 같은 공간이죠. 그 중에 후는 청기가 주관하고 인은 직이가 주관한다. 그래서 이 목의 병이라는 거는 목병, 목 안에 뭐 이 후두가 붙는다, 뭐 아니면 편도선염이 붙는다, 이거 전부 다 공기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음식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뭐 환자가 갑자기 목 안이 칼칼해요, 목에 뭐 염증이 나요, 전부 다 식체를 끼고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속으로 체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늘 하지만 체했다고 해서 소화제 쓴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다고 여기 이 염증이 있다고 염증 없애는 것만 쓴다, 절대 안 낫습니다. 위장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 양명의 어떤 허혈이 이런 것들이 진정이 되어야만 낫지, 뭐 여기 있다고 뭐 우방자 쓴다 다 절대 안 낫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세방의 거를 고르든 작방을 하든 여기 목에 있는 병은 전부 다 외부 공기로 인해서 찬 공기를 발산하는 것과 함께 위장을 다스리는, 특히 양명경에 이거를 다스리는 뭐 소도지제를 쓰든 양명경에 관련된 약을 쓰든 같이 써야 됩니다. 고로 양수 풍기하고 음수 직이라. 양기는 풍기를 받고 음기는 수기를 받는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습기라는 말은 실제 풍한서습조화의 습기도 되고, 여기에서 뭐 음식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음수 습기할 때. 양수 풍기는 풍한서습조화 이제 외부병, 외부의 자극으로, 외부의 어떤 감염, 이런 거에 의한 거고, 풍기라는 뜻은 습기라는 뜻은 진짜 습이기도 하고 음식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전부 다 이제 이 음식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소모해서 생기는 거예요. 고로 시간까지 있죠. 고로 음기는 종, 족, 상행, 지, 두이, 하행, 순, 비, 지, 지단하고,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음기라는 것은 보통 음경은 이제 발에서부터, 음기는 발에서부터 족, 상행, 발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다시 팔로 하행해가지고 손가락까지 간다. 요겁니다. 그래서 음경은 출발이 그 발에서는 이제 음경은 전부 다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쭉 출발하는, 위로 쭉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기는 족, 수, 상행, 팔에서부터 쭉 상행해가지고 지, 두에 머리 끝까지 가서 이 하행, 지, 족이라. 손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발끝으로 쭉 내려가는 게 이제 양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보면 양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고, 음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손을 쭉 뻗어보면. 그러므로 양병은 상행극이 하하고, 양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로 잘 갑니다.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것 자체가 잘 흥분하는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양의 병은 위로 잘 갑니다. 그래서 머리, 어깨 이런 병은 전부 다 양병에 처음에는 양병입니다. 염증 같은 게 잘 나요. 머리도 막 염증이 나고 욱신욱신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행극이 하하고, 음병은 하행극이 상이라. 음병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전부 다 음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음에서. 그래서 뭐 다리병은 습이 많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상이라. 고로 상어 풍자는 상선수지. 그래서 이제 상부 쪽에 오는 거는 풍한습에 의한 병이 많고,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상어 풍자는 상선수지하고, 상어 습자는 하선수지라. 아래쪽에는 습기에 의해서 병이. 여기서 이제 습기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습기라는 게 아까 오장과 관련했기 때문에 정혈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아래쪽에는 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습도 잘 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전부 다 소모로 인해서 잘 생겨요. 소모로. 이걸 앞에 전부 갖다 붙여야 됩니다. 여기 그냥 앞에 거 다 해놓고 아래쪽은 습, 위에는 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머리에는 풍병, 아래쪽엔 습병. 그 습병이라는 게 그냥 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쭉 왔듯이 오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정혈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돼 있고, 기거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재활, 비병의 이 사지불룡은 하야오. 비병일 때 팔다리에 힘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하야오. 어떻습니까? 기백활. 사지는 개 품기어 위하되, 이 사지라는 거는 위장에서 기운을 다 받는데, 이 부득지경하고, 필인어 비라야 내득 품냐라. 이제 사지는 전부 위장에서 기운을 풍부하는데, 그 경락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위장 자체만으로는 구석구석 경락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보내는 역할은 누가 한다? 비장이 한다. 비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뭐랬습니까? 위는 음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음식물을 이렇게 전부 다 소도시키지만 그걸로 생겨난 그 만들어진 진액을 촉촉하게 간직하는 거. 촉촉하게 간직하는 거는 전부 다 이 비장의 역할이에요. 비장의 역할. 정의 역할이라고. 오장, 장정의 역할이라고. 여기에서는 비주, 이제 경락에 이르지 못한다, 못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그 영양분이 촉촉하게 전부 다 촉촉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인어 비라야 내득 품자라. 금, 비병에 불능위 위행기 정액이라. 사지 부득품 수곡기 하니 길이 쇠하야 맥도 분리하고 근골 기욱이 개 무기생한 고로 불용이라. 지금 비의 병이 빌어서 불능 위가 그 위에서 만들어진 그 정과 액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행하지 못해서 전부 다 이게 위에서 만들어진 거 사지말단으로 촉촉하게 보내는 역할이 비의 역할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지부득 품 수곡기, 수곡의 그 기운을 사지가 못 받게 되고 그 날이 점점점 그 기운이 날로서 쇠하게 돼서 맥도가 점점점 이제 흘러가는 그 힘이 약해지고 불리해지고 그러면 근골 기욱이 모두 다 생하는 그 기운이 없어지는 고로 부득언이라, 불용언이라. 즉 위장에서 음식물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겠지만 그게 만들어진 것이 공급이 안 되는, 운행이 안 되는 그 힘이 비의 역할인데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팔다리에 힘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다리에 힘없다고 하니까 정이 부족하다. 다리는 간신의 병이니 보정을 하자. 그래서 저는 실패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더 힘이 빠진대요. 체에서 그런 거예요. 식체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아닌 경우는 위벽이 건조해서 그래요. 음식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위벽에 음식물이 소화시킬 수 있는 위벽이 건조하다 보니까 그게 말라가지고 이제 진액을 여기 공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진액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위벽을 촉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위가 살아났는데도 좀 느리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보정을 하든 이제 정혈을 보충하든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리에 힘 없다고 무조건 다리에 힘을 주는 파극, 육종룡, 구기자, 숙지왕 실패 많이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모르겠으면 중안도 한번 눌러보고 그래가지고 체했는지 안 체했는지 그런 거를 비위가 운행되는 걸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재활 요거가 10분 안에 이거 되겠지. 자, 재활 비불 주시는 하야오 그 오장은 전부 다 때하는 주관하는 시간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백활 비는 비자는 토야라. 톤데 치 중앙이라. 중앙을 다스린다. 상이 사시로 항상 사시로서 사장하니 각 18일이 기치요. 360일을 4로 나누면 90일이죠. 90일을 5로 나누면 18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분의 1을 각각의 5분의 1씩을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8일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5장이니까 5분의 1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스리는데 부득 독주어 사시라. 홀로 딱 주관하는 게 없고 모든 시간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음식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음식에서 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 만들어진 음식물의 그 정이 모든 장기에 오장육부 모든 장기에 골고루 가야 됩니다. 골고루 한 곳에서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위가 모든 시간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유가 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요. 모든 음식물을 온몸에 다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촉촉하게 여기에는 여기에 맞게 진액을 저기에는 저기에 맞게 진액을 촉촉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한 곳에 그 편중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중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장을 장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장자는 상저 위토지 정자라. 위토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토자는 생만물이 법천지라. 땅이라는 것은 하늘 만물을 생하고 천지를 법하니 천지라는 건 모든 만물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 지두 조개 부득 주시라. 한 곳에만 진액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곳에 진액을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치중앙하고 그렇게 합니다. 편중됨이 없는. 그래서 이제 무의당쌤이 강의록에 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부처나 예수 같은 사람이 토의 기운이 좋은 사람이다. 왜?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돌아가실 때 자기 못 박은 사람한테 그랬다며요. 주여 저 일을 용서하소서. 저 사람은 지은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며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꼴딱꼴딱 하는데 진짜 대단한 진짜 이거는 저는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랑이 그만큼 충만하다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기 온갖 금은보화 다 버리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게 전부 토의 기운입니다.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싫고 저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좋고 저 사람 그냥 누구는 다 좋게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이래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함이 많아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